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 금요일인데, 어, 이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55번부터 59번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리면서 앞에 이렇게 이 유튜브가 어떤 거다라는 거를 대표하는 것을 첫, 그 화면에다가 나타내 주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썸네일이라고 그래요. 썸네일. 엊그제 저하고 만났던 분들은 썸네일 얘기를 들으셨죠. 썸이 엄지손가락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네일은 손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엄지손톱만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다라고 대표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을 썸네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상이 시작되기 맨 처음에 이렇게 놓는 화면들을 얘기하고 블로그를 쓸 때도 여러 가지 이제 내용도 쓰고 뭐 글도 올리고 또 그림도 이제 포스팅을 하는데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딱 앞에 하나 이렇게 내놓는데 그것도 역시 썸네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강의도 그렇고 계속 지금까지 해오는 것들 보면 썸네일을 제가 만들어서 첫 화면에 이렇게 띄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유튜브 가서 볼 때, 그것만 보면, 아, 지난번에 뭘 했구나. 이 영상은 뭘 공부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공부했던 것이 55분부터 59분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55번에는 여기 지금 보듯이 뭐예요? 말씀, 꽃보다. 네네, 꼬꼬닥이라고 했죠? 어, 저기 화투 얘기도 같이 했었는데, 화투를 저희들이 잘 안 치니까 모르긴 하지만, 화투 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그 숫자를 조합해갖고 10을 만드는 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0이 만들어지면 바로 그게 이제 가장 승산이 있는 그런 좋은 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0을 만드는데 보통 세장을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뭐라고 해야 될까? 1 더하기 2 더하기 7을 해야 10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 세장이 이제 섞여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 세장은 아니고 2장 가지고 만들 수 있는 10. 그게 바로 5하고 5죠. 그래서 5하고 5를 더해서 10이 되기 때문에 그 화투에서는 가장 좋은 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꽃고장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이제 이거 공부를 창시한 그 신동훈 대표님하고 같이 하면서 이 공부를 하는데, 좀 집에 어린 아이를 둔 그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가 이 꼬꼬를 이제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데 애들이 오레오 쿠키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오레오 쿠키에 요 레자만 빼면 얘도 오잖아요. 그래서 네. 같이 기억을 하면 더 이렇게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래서 꼬꼬닥이 모이를 다른 걸 먹는 게 아니라 이 꼬꼬닥은 오레오 쿠키를 먹는 거예요. 이 응, 응. 꼬꼬닥이. 네. 그다음에 56번 오륙이죠. 자, 요거는 그 부산에 있는 그 오륙도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오륙도가 왜 오륙도였나 하는 거 보니까 이 조수간만이나 또는 보는 사람의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떤 때는 5개로 보였다가 어떤 때는 6개로 붙여져서 보여서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륙하면 오륙도를 연상하시면 돼요. 음, 자, 56번은 이제 우리가 0에서부터 99번까지가 기본이니까 그걸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토대가 돼갖고 전국의 예를 들어서 뭐 156, 256, 356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 56번은 서울의 강남에 50번 대는 그 관악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56번은 서울대의 그 공대 이종구와. 나타내요, 공대. 지난번에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딴 건 얘기했는데, 공대는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공대하고 얘네들하고 연결을 지을까? 공대 하면은 아무래도 뭐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 공대생들이 5, 6도 뭐라 할까?
그 탐사 뭐 이제 그런 여행을 갔다 와서 그 공대 앞에다가 크게 5, 6도 그 사진을 이렇게 걸어놨다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연상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 여기 5, 6도에서 그 섬도 기억하지만 또 기억할 사람이 하나 또 있죠. 기억하면 더 도움될 만한. 조용필? 네네, 조용필. 조용필 기억하시면 더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기거리를 더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조용필이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불렀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을 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7번은 57이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 이제 57을 이렇게 치읓이 있지만 이걸 빼면은 그냥 57이 되죠. 그래서 57한 제기라든지 상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먹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어떤 거 있었죠? 음, 먹는 거로 음, 좋다. 그렇죠. 옷당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같이 그것을 연결해 놓으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할 수가 있어요. 자, 57은 그 서울에서는 관악군대는 서울대 그쪽으로 이제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 57은 서울에 가면은 서울대 들어가기 전에 그 지하철역에 낙성대역이 있어요. 그 서울대 그 저기 전에 그래서 그 낙성대가 바로 57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57번은 그 낙성대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일반적으로 오칠한 제기, 상 뭐 이런 거 오딱. 그래서 이제 낙성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강감찬 장군의 그 뭐 이제 뭐 돌아가신, 아니, 태어나신 날이라든지 이런 걸 기념해서 뭐 제사를 지낼 수 있겠죠. 그때 제기로서 이런 것들을 쓰니까 그렇게 또 기억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58번은 58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58. 그래서 58은 이제 발음이 아주 일치하진 않지만 오빠로 이제 이렇게 해서 58하면 오빠를 연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우리 동요도 있죠. 서울 가신 오빠가 왜 이렇게 안 오냐, 뭐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 했더니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동요가 있는데 그래서 전국에 그 58번은 보면은 다 그 오빠들, 남자들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서울에서는 관악구의 58번은 어디냐면 이제 서울대를 떠나서 57번부터 서울대는 이제 빠져나왔고요. 어, 그 관악구청에 해당이 돼요. 여기 그 58번이. 그래서 관악구청에서 오빠들이 그 민원봉사실에서 이제 사회봉사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9, 59, 쌀피자,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다 했었어요. 이 기억법을 개발한 그 신동훈 대표라는 분이 각 번호마다 어떤 그 부채물을 연결지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는데 59라고 하는 번호를 이용 연결을 못 시킨 거예요. 뭐 어떻게 이렇게 뭘 매칭을 못 시켜서 고민하다가 막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피자 가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 갖다 쓰면 되겠다 그래서 우구 쌀피자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요즘에도 그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 이제 거기서 배워갖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제가 많이 또 성장도 하고 좋은 그런 계기가 됐는데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오구 쌀피자인지 아시냐? 그랬더니 이제 아니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연결시킬 게 없었고 찾다 보니까 오구 쌀피자 있어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경험을. 저가 이게 우리 몇 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59번을 가르쳐 드리려고 보니까 오구 쌀피자를 찾아서 먹게 됐다. 그래서 그 가게도 찾아가서 이제 피자를 한번 사봤는데 근데 먹는 것까지는 해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왜 오구 쌀피자인가 뭔가 사연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59번지에 있는 가게인가 이렇게 그냥 혼자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 오구살 피자
상표를 갖다가 확대를 시켜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맛있어서 오고, 생각나서 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그 피자 가게 이름을 오구살 피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구 피자 해도 되는데, 이제 자기들은 특별히 밀가루 쓰지 않고 이제 쌀로 만든 피자라는 걸 더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가게 이름도 그렇게 그 네이밍을 한 그런 케이스를 저도 요번에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아, 그런 저기가 있었냐고. 정말 또 생각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함께 웃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59번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잠깐만 좀 잘은 못 훑어보겠지만, 먼저 그 진행했던 것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어, 원래 계획대로는 월요일부터 월수는 그 각 번호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은 그 번호에 해당되는 걸 다시 복습을 해보겠다 하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저기 그 계획대로 못해서 지금 이제 금요일인데 오늘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가 됐지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55번에서 59번 했고 50번에서부터 54번 최근에 한 거니까 잘 기억나실 거예요. 자, 50은 50해서 손오공이에요. 그리고 또 뭐 기억하라고 그랬죠? 손오공하고 50 본드. 네, 아유, 최정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예, 손오공 하면은 이렇게 손에 얘가 항상 그 여의봉을 들고 있죠. 그리고서 네. 막 맛을 부리고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한다고 할까? 어쨌든 원숭이 중에서는 최고의 그런 원숭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잘생긴 원숭이 왕이다 막 자신 자칭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손오공은 항상 이 여의봉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공본드를 들고 다녀요. 오공본드. 오공본드는 접착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뭐 떨어진 거 붙일 때 오공본드 쓰잖아요. 그래서 손오공과 오공본드를 같이 기억하시면 이 여러 가지 기억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번호를 해가지고 거기다 여러 가지 뭔가를 연결시키죠. 그 예. 연결시킬 때 연결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뭘 붙이냐? 오공본드를 갖다 50 붙여요. 본드를 붙인다.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연상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선호 50번은 선호공 또 50번드 이렇게 딱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1. 51이지만 그냥 각각 읽으면 51이죠. 그래서 51 이렇게 하지 않냐고 거기다가 장을 하나 더 붙여서 5일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그 재래시장이죠. 그래서 닷새마다 한 번씩 서는 시장이다. 우리 살고 있는 유성에도 5일장이 있잖아요. 4일하고 9일 해갖고.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에 그 뭐랄까 단초가 된 부분인데 예, 이 5일장에서 예전에는 이제 보부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보부상. 그래서 보부상은 보찜장수하고 등찜장수를 가리킨대요. 그래서 보찜장수는 좀 비싸고 들고 다니기 쉬운 그런 박물들 이런 거를 갖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이고 등찜장수는 무거우니까 그냥 들지를 못하니까 등에다가 지고 그래서 소금이라든지 미역 이런 생선 같은 걸 파는 그런 상인을 등짐 장수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보부상이라고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좀 볼까요? 자, 여기 50은, 50부터 59번까지, 50분부터 59번까지는 서울의 관악구예요. 관악구인데, 이 50번은 그 실제로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냐면, 관악산 호수공원이에요. 그래서 관악산 호수공원에서 손오공이 들어왔다 나갔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거 연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1번은 5일장인데 아까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서울대 교수회관이에요. 호화몰이라고 하는 서울대 그 건물 밖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고인이 된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인가 아마 그분이 서울대 그 교수회관을 지어서 기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52번은 이제 지금 한 거죠. 52예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오이 연상하면 돼요. 여기서 같이 그냥 영어로 오이가 큐컴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더 좋고요. 음, 서울대에서는 여기 오이가 어디라고 했죠? 기숙사. 네, 맞아요. 서울대학교 기숙사. 응. 기숙사 학생들한테 그냥 저렴한 오이를 막 주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53, 53은 우삼 불고기에서 우리가 먹는 그 음식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삼 불고기 너무나 뭐 우리들 참 대중적인 그런 요리인데 서울대에서는 여기가 어딜까요? 중앙대학교 도서관. 네네, 서울대 그 네, 중앙도서관 강좌. 중앙도서관에 해당이 돼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거기 모여서 많이 그 데모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논의하기도 하는 그 큰 광장이라고 그래요. 그 광장에서 이제 애들이 그 학생들이 행사 마치고 우산 불고 그 파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오사. 오사는 그 기억법 개발하신 분이 처음에는 중국의 오사 운동을 이걸 매칭을 시켰는데 저희가 또 공부하면서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겠다. 오사마 빈라덴이랑 아니면 오사카 하면 더 하기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 오사 운동, 중국의 오사 운동으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바뀌었어요. 이걸로 기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중국의 저기니까 굳이 우리가 연관을 지을 그런 이유가 없었고 별로 이렇게 상징성도 덜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오사마 빈라덴을 하니까 더 확실하게 이 번호에 대한 인식이 되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오사마 빈 라덴 하면은 뭐로 유명하죠? 이 사람은 9.11 테러. 9.11 테러 사건. 테러리스트죠. 그래서 처음엔 자기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하다가 나중에 한 것을 자백을 하고 결국에 그 2011년에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이 지금 이렇게 타고 있는 그런 저기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 대규모의 그런 그 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오사카는 뭐 그냥 이 지명 이름이 오사가 들어가 있어서 빼면 오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렇게 돼서 있고요. 오늘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영어로 이제 우리가 플래시카드 이용해서 이제 지금 조금 단어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달리해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영어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속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속어 10가지를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속어 10가지를 배우는데 그 1, 2, 3, 4 이러지 말고 10개를 할 때는 항상 뭐부터 출발하냐면 0부터 출발을 해요. 0부터. 자, 그래서 0은 우리가 기억법에서 뭐로 연상을 하죠? 빵집. 네, 빵집으로 연상을 하죠. 그래서 네. 0에다 해당되는 그 속어는, 그러니까 이 속어는 속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해놓은 표준말 같은 건 아니고 그냥 흔히 그냥 사람들이 쓰는 그런 비속어인 거죠. 그러니까 점잖지 못한 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들 사회에서는 흔한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 썼을 때, 잘못 쓰면 어떤 때는 조금 안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걸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0번에는 에어헤드라고 했어요. 에어는 공기라는 뜻이잖아요. 네. 예, 공기와 그 다음에 헤드가 머리죠. 머리. 예, 예, 그러니까 머리에 공기만 있어. 머리에 저기 여러 가지 지식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공기만 들어 있어갖고 이것은 머리가 나쁜 여자를 뜻한대요. 자, 얘를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 빵집에 머리가 나쁜 여자가 사러 왔다고 할까? 뭐 하여튼 좀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서 조금 저도 언짢지만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고 하나를 기억을 해두세요. 0번은 에어헤드, 머리가 나쁜 여자. 그 다음에 1번은 프로그 이터예요. 프로그 하면은 개구리란 뜻이죠. 프로그, 개구리예요. 네. 이터는 개구리.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터, 터, 이거를 좀 부드럽게 이러, 뭐 이렇게 하겠죠. 프로그 이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개구리를 먹냐? 프랑스는 유명한 게 많죠. 여러 가지 그 유행의 그 첨단을 걷기도 하고 그런데 프랑스 하면 또 대두되는 게 요리를 굉장히 잘해요. 프랑스 요리가 유명하죠. 그래서 프라그 이터는 이제 영국 사람들이 흔히 영국과 프랑스는 굉장히 그 적대시하고 있어요, 서로. 가깝고도 먼 나라예요. 마치 우리하고 일본하고 같은 그런 관계예요. 같은 유럽권이면서 그런 그 서로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게 다른 거죠. 근데 미국에 그 정착한 사람들이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청교도들이 그 영국을 떠나서 이렇게 신대륙으로 가서 발견한 땅이 바로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미국 바로 옆에 보면 또 캐나다가 있어요. 미국은 주로 영국인들이 많이 살았다면 캐나다는 프랑스 쪽에 좀 가까워요. 그 지금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인에서 그 줄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어쨌든 프랑스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서로 안 좋은 감정들을 갖고 있는데 프랑스인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가리킬 때는 개구리 먹는 사람이다, 프라게이터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우리 1번이 뭐였었죠? 저기에서 기억법에서 1번이요? 저기 뭐야. 아까 0번은 1등, 빵집이었잖아요. 일본은 1등, 저기 뭐야. 응. 금메달, 네. 저기, 그렇죠. 예, 1등 저기 올림픽 안상수 선수. 안산 예. 선수. 양궁 안산 선수. 양궁 안산 안산 선수. 선수가 그 금메달을 땄잖아요. 네. 근데 글쎄 안산 선수의 남자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안산 선수가 여자이죠. 예, 네, 여자예요. 여자예요. 근데 안산 선수의 남자친구가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개구리 먹는. 그러면 좀 귀엽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자, 네. 2번은 이거는 영이. 예, 2번은 영이. 0이었었잖아요. 서울에서 온 0이. 근데 영이. 이번에 그 할당한 그 영어 속어는 인디안 기보예요. 인디안은 미국 저기 영국인들이 그 미국 대륙에 도착했을 때 거기 살던 원주민들이잖아요. 인디안. 응? 그래서 처음에 그 인디안과 한 싸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서부 개척 막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 인디안 기버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기브는 뭘 주는 거잖아요. 기버 하니까 주는 사람이에요. R이 붙여갖고 자 보답을 기대하면서 남에게 선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주면서 좀 나한테도 뭐 주겠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인디안 기버라고 한대요. 자, 지금 말씀드렸지만 2번은 서울에서 온 영이죠. 네. 네. 이건 또 어떻게 기억할까요? 서울에서 온 영희가, 영희가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아니. 지금 그냥 하면 많이 창의력도 생기고 좋을 텐데 우리가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게 뒤죽박죽 막 섞여갖고 정리가 안 되면 더 혼선이 생겨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1번 프라그이터가 그 안산 선수의 남자친구라고 했죠. 네. 예, 그것처럼 얘도 그렇게 기억을 하셔요. 영희 남자친구는 인디안 추장이에요. 영희 남자친구는 인디안 추장인데 그 인디안 추장은 뭐 선물을 받을 걸 바라고 이렇게 주는 사람이야. 인디안 기버. 자, 그렇게 기억하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더 주고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이게 막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막 그 시간도 늘어나면서 오히려 더 혼선을 일으킬 것 같아서 그냥 요건 제가 그렇게 잡아 나가려고 해요. 그 다음에 3번은 어스트리치예요.
여기 이 스펠링을 잘 보시면 OST예요. OST. 음. 오리지널 사운드 그는 트랙이라고. 음악인데. 그 다음에 OST 옆에는 RICH가 돼 있어요. 리치. 리치는 무슨 뜻이죠? 리치. 어시. 리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아니, 너무 우리 저기 잘하는 단어인데, 리치.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긴장하신 것 같아요. 리치는 부유한이에요, 부유한. 부유한. 부자. 부자. 예, 제가 사는 제가 사는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냐면요. 리슈빌이에요. 음. 리슈빌이 프랑스어로 그렇게 된 건데, 영어로는 리치 빌리지예요. 부자 마을이에요. 저 부자 마을에 살고 있어요. 음. 자, 그건 이제 여담이고요. 여기 이거 단어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OST하고 RICH 이게 스펠링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발음이 조금 잘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스트리치 그래갖고 이 원래 뜻은 타조예요. 타조. 그 알 크게 낳는 새 있죠. 타조. 예. 예, 타조. 칠면조 타조 할 때 그 어스트리치가 타조인데 이 여기서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그 속어로는 뭘 뜻하냐면 어떤 문제나 위기 등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신경 안 쓰는 내가 뭘 하면서 이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어떨까 이런 거 개의치 않은 사람을 어스트리치라고 해요. 그냥 타조 같은 인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타조라고 하는 그 단어의 스펠링을 기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개를 끊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OST하고 끊고 RICH. RICH는 지금 부유한 그런 뜻이거든요. 부유한의 반대말은 뭘까요? 가난한. 가난한. 네, 그렇죠. 가난한, 그러니까. poor예요. Poor. 그래서, 음. 영어 이제 좀 하시다 보면 형용사에다가 앞에 정관사 덜을 붙이면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돼요. 집단을 뜻해요. 그래서 the rich 하면 부자들, the poor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돼요. 가난한. 예, 그렇게 이제 되는데, 어쨌든 어스트리치가 뭐라고요? 단어 뜻으로는 타조. 타죠. 예. 부자들. 타조. 타조. 타조예요, 타조. 그 타조. 부자라는 얘기는 이 스펠링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어스트리치는 타조예요. 타조. 타조. 타조는 남이 뭐라 하든 말든 하나 눈도 끔찍 안 하는 거예요. 좀, 뭐랄까, 냉정하다고 할까, 뻔뻔한 거네. 뻔뻔하다고 할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스트리치.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뿐이 안 남았네요. 요게 세 개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영어 속어를 우리가 그 기억법에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았는데,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 한 거 아니니까 조금씩 오늘 4개 했잖아요.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또 월요일 날 뵐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